어려운 시장에 조금 인내해보자 라는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MTNW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 어드바이저입니다. 시장이 오늘 방송을 하면서 왜 블랙으로 입고 나왔느냐라는 앵커님의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다들 속이 타들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의도에 오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오늘도 CFD 계좌가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예측도 전망도 과매도 구간이다,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은 이성적인 것대로 열심히 보아야 되겠지만 심리적인 측면,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손을 놓아버리면 사실 내가 손을 놓는 것으로 끝나는 거겠지만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지수가 하락을 하고 반대매매 또 지수 하락, 또 다시 반대매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얽혀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모멘텀 투자레터 구독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850포인트까지는 절대적으로 기다려보시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고 연준과 시장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통화량 증가율이 역대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점 그 이상으로 다다르자 다시 통화를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요. 금리 인상으로 통화가 걷어들이지 않는다,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정책적인 수단으로 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통화 증가율을 보니까 지난 6월, 5월 FOMC와 각각 차례대로 지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 통화량 증가율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 28일 한 번 더 지표 발표를 보면 조금 더 통화량 증가율이 더 안정화되는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침체, 리세션 공포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때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바라는 대로 물량을 내어주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매수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으면 나도 좀 참아보자 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외국인이 매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CFD 계좌 반대매매일 경우가 지금 어제 오늘 또 시장에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낮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제가 야간 특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 음식료 섹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잠정 실적이 잘 나왔고, 잠정 실적이 잘 나온 이후에 주가 상승도 나왔고, 잠깐 쉬어가다 또 한번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뭔가 이익이 잘 나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시장에서는 무차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익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과 펀더멘털이 훼손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좀 버텨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미 판매 가격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올렸습니까?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판가를 올렸는데 이제 그 원자재 곡물 가격이 하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팜유, 밀, 소맥이죠. 그리고 옥수수, 대두 하나하나 좀 피크를 찍었는가 하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발점은 천연가스였고 WTI 아직까지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곡물 가격, 자연 소비 수요가 있는 WTI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좀 견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투자 수요, 이른바 투기 수요가 막 몰렸던 곡물 가격은 안정화가 일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활황기였던 그때만큼의 수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고 제가 바라본 자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1위 기업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두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만두 회사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연 매출 3조, 그리고 만두 단일 브랜드로는 1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65%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입니다. 어느 기업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업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닐까 싶습니다. CJ제일제당인데요. 제가 1월 26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고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가격적 모멘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뾰족뾰족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놓고요. 최근의 하락점에서도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 첫 번째 거와 끝에 거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구간은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추세 하단에 조금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26일에도 이 추세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20%가량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 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추세 하단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만한 기업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재무적 모멘텀도 체크가 되었겠죠. 그러면 가시적 모멘텀, 앞서 말씀 곡물 가격의 안정,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판가는 올랐고 곡물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2분기 실적은 이미 좋을 것으로 증권사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3분기, 4분기까지도 곡물 가격 안정에 대한 수혜가 마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하단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 곡물가의 안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한 37만 원 미만에서는 한 번쯤 소량으로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시장을 견뎌나가고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오리온에서도 공장, 신공장 건설과 함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CJ제일제당도 방어주 성격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운 시장에 조금 인내해보자라는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